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하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입주자 보증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커피 좀 주세요. 청약 홈에서 발췌했고요. 단지 주요정보 민영, 해당 지역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4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기타 경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고, 수도권 역시 6개월 미만,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11일, 특공 여기 4월 21일 날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4월 22일 날 접수하면 됩니다. 실장님이 끝까지 읽으라고 손가락질하는 막. 일반 공급 2순위는 4월 23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틀린 게 있었는데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수정이 됐나? 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 여기 1순위 나왔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입니다. 금액도 상관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입해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여기 나와 있어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네. 1세대 아니고요. 1인 1건이니까 세대원도 가능하신 거예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각각 넣을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1인 1건만 가능하지만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일 타입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다 한 것씩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네. 가능하지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 공급 당첨자는 취소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없네. 여기 어디쯤에 있어? 재당첨 제한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누구를 우선해서 뽑는 게 모델하우스 안에서요? 밖에서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안에서는. 밖에서는 도용되는 게 맞고, 안에는 저희도 헷갈려요. 자기네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끔 손님들이 나는 거기밖에 준 적이 없는데 도용된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접수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접수 받자마자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 나왔을 때 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갔는데 뭐 써달라고 써줬대? 안에서. 안에서 거봐. 자, 그리고 당첨 순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한번 꺼놓고 갈게요. 자,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한번 끊을게요.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청약 자격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네.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네. 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총 물량의 30%는 양주시에 1년 거주한 사람이야. 네네. 네, 그리고 경기도에 6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은 물량 50%를 수도권.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밑에 거 볼 거 없어요. 네. 양주시에 거주하니까.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사는 사람이 가장 우선권이 있다. 확률도 높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예전에 대광 2차, 3차가 전부 다 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 공고문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행여 그게 조금 틀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공급 내에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네. 또 역시 대광 로제비안 걸 또 참고합니다.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불가하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네. 요거 알고 계세요?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요게 틀려갖고 혼선이 있었죠? 네. 전매 제한 기간 당연히 3년이고요. 뭐 그리고는 없는데 특별한 게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실장님이 얘기했던 게 어디 있지? 요 밑에 고기는 어디요? 여기. 요거 여기 청약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는데. 특별 공급이. 요게 바뀌었대요. 특별 공급 신청 유형. 여기 보면 2025년 3월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의 3. 특별 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특별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며칠 안 개정이 된 됐어. 사항이에요. 며칠 안 됐어? 네. 그러네. 3월 31일. 네. 여기 3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골치 아파요.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피곤해.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1항 배우자의 혼인적 이력을 배제하겠다. 혼인 전 이력을 배제하겠다라고 나왔고, 혼인 전 이력을 배제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 배제하는 거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공공 생애 최초, 요거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배우자가 생애 최초에 당첨되기 있어 당첨되지 않았던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네. 뭐에 대해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공공에 대해서. 네. 자,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고 써 있고. 네. 그럼 결국 무주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유주택은 불가능. 근데 이걸 모르고 처분 안 하고 결혼했대. 안 돼. 예. 알고 혼인 신고를 해야 돼. 연병아 이것까지 언제 다 따지고 혼인 신고를 하냐? 그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도 아니고 뭐도. 자, 그리고 유의사항. 여기 유의 사항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대. 네. 이게 무슨 뜻이지?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게요. 내가 이혼을 했어. 그리고 다시 결혼했어. 어? 네. 그래서 생애 최초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또 결혼을 또 했어. 또 돼. 그치? 또 이혼을 했어. 또 돼. 이 소리 걸? 자, 그리고 또 골 때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신혼부부. 여기 신혼부부가 돼 있죠.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하나여 적용 가능하다. 이건 1회죠. 본인 기준으로. 자, 그리고 자, 출산 특례가 있어요. 요것도 참 내용이 좋더라고. 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신생아 공공. 여기도 하나가 또 달렸죠. 그럼 이 신생아 공공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거에 특공이 당첨된 사람은 출산 특례를 또 할 수 있다고. 특공을 원래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이 그 소리구나.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하는 거하고 이거는 출산 특례하고. 주택이 있어도 처분 조건은 가능하다고. 주택이 있어도 처분 조건으로. 이 특공에 당첨된 사람들은 오케이. 여러분 이해 못 하겠죠?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또는 24년 6월 19일에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있더라도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중요하게 나왔네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 좋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대. 그리고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대. 네. 자, 그리고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래. 내가 한참 고민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당첨된 이력이 있어야 돼. 씨발, 당첨된 이력이 없으니까 씨발 특공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특공에 당첨된 사람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씨, 참나 진짜 복잡하다. 씨. 그래서 이 특공에 당첨되었던 사람만 이 특공에 당첨되었던 사람만 출산 특례가 가능하다. 그렇지. 요 출산 특례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안 된다 그러죠? 여기에 당첨된 이력이 없었대. 그러면 출산 특례 안 돼요. 그 얘기지? 네. 그래. 아우씨, 이게. 자,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and예요. 오화가 아닙니다. 모두 갖춰야 돼요.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각 사업 주체에게 제출할 것. 요거는 입주하기 전에 내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처분을 완료할 것이라는 건 등기까지 넘기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처분이 어려운 주택을 갖고 있다. 요즘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처분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이거 너무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장님 전화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 내 주택이 잘 팔리는 주택이어야 돼. 아니 지금 요거 특별공급 네. 이거에 대해서 전화 되게 많이 받겠는데? 네. 이게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미스가 나겠다. 네. 잘 못 알아듣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겠네 지금. 지금 새로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이거 실장님이 설명하지 말고 모델하우스 설명을 하라고 그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이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로 하세요. 뭐 이런 난 이거 확 깨는데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은 불가하대. 아니 모두 적용을 해줘야지 출산을 많이 하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출산 특례니까 이거는 우리 인구도 부족한데 특공에 당첨된 사람만 적용을 해주면 안 되지. 품는다. 그만하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